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의심 신고가 계속돼 이틀째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추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주택과 펜션 125채가 타는 등 큰 피해가 났고 강릉 방해정과 사찰 등 일부 문화재도 소실됐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양간지풍이 불어 헬기 진화도 이뤄지지 못했는데 다행히 단비가 내리고 바람도 약해져 불길을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내몽골 초원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중국 대륙의 3분의 1을 뒤덮었습니다. 올해 벌써 8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가뭄이 심한 몽골 초원의 바람까지 거세져서 올해 황사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를 넘어 호흡기 질 환자와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하철 역산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필터 없는 방식으로 같은 시간당 1.5배 더 많은 공기를 처리할 수 있고 주기적인 필터 교체도 필요 없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산불이 꺼진 뒤에도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대원들은 밤샘 잔불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전선을 덮쳤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게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원을 위해 모여든 소방차들이 어둠을 가르며 줄줄이 이동합니다. 다행히 밤사이 산에서 불씨가 발견되거나 크게 번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 불씨가 밭 한가운데 있던 비료포대에 옮겨 붙는 등 재발화 의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곳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펜션 앞에서도 밤샘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불찾기로 잿더미가 된 잔해를 끄집어내 물을 뿌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불씨를 완전히 잡아야지만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산불이나 인근 주택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이번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졌고 여기서 불꽃이 튀어 건조한 날씨 속에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청은 전선이 끊어진 곳과 불이 난 지점이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 지역 주민들이 정전됐다 말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 민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민가로 번지면서 주택과 펜션 등 12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다급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8시 20분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민가까지 번진 겁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쳤습니다. 원래는 펜션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차량, 운전자는 불길이 번지자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포탄을 맞은 듯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세간살이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나 이를 탈 줄 모르고 몸만 나왔다니까 지금.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그럼 내가 저 좀 찾아보게. 이번 강릉 산불로 주택과 펜션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산불 인근에서 조심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번져서 다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인근 골프장 역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경포 인근 호텔 4곳 투숙객 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때 경포대 초등학교 담벼락까지 불이 확산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비가 내리면서 민가에 옮겨붙은 불이 대부분 꺼졌지만 이미 주택과 건물이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 일대는 이번 산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 주변 소나무숲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짙은 연기는 경포호는 물론 해변까지 뒤덮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이 1시간여 만에 2km가량 떨어진 경포 일대를 덮친 겁니다.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들은 검게 그을린 채 잿더미가 됐고 호숫가를 둘러싼 갈대숲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강릉 함은 경포대가 중심인데 불에 타가지고 가슴 아프고. 바닷가에 줄지어 있던 숙박시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건물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건물 전체가 모두 탔고 앞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700명이 넘는 투숙객이 황급히 대피했지만 30동이 넘는 숙박시설이 불탔습니다. 카페와 상점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불에 아예 끌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떻게 안 부셨단 말이에요. 그때 소방차가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다 타고 온 거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서 보니까 현실이 심각하네요. 피해 복구를 마치고 예전처럼 다시 손님을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릉 경포대 인근엔 유난히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문화재 소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온종일 이어졌는데요. 지키지 못한 문화재도 많았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한 바퀴 휘젓더니 메마른 목조 건축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포 북서쪽 강원도 유형문화재 강릉 방해정입니다. 방해정은 조선 철종 때 선교장 부속 건물로 지어졌다가 1940년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이번 불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안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안에 조금 일부 타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뭐 조금 나중에 보수할 건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문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부수고 좀 들어가서 다 진화를 했어요. 고압 호스를 이고 끌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바로 아래 나무까지 불길이 꽉 차오른 상태. 소방관들이 지키려는 건 관동 8경 제1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입니다. 불이 지나는 바람길에 경포대가 들었다는 소식에 당국은 부랴부랴 현판 7개를 떼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진화인력이 몸으로 막으며 불길을 잡았고 수많은 시인 묵객의 흔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코앞까지 불길이 다가온 강릉 선교장과 불의 띠 안에 있던 강원도 유형문화재 호해정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람 방향 반대에 있던 보물 오죽헌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가 산적한 경포대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경포호 주변 정자인 상영정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올봄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강릉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4월에 영동 지방에 큰 산불을 몰고 와 화풍으로도 불리는 양간지풍인데요. 워낙 바람이 거세서 초대형 헬기도 뜨지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숲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민가를 위협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옆으로 누우며 빠른 속도로 번져갑니다.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을 만난 산불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4월에 고온건조한 돌풍, 양간지풍이 나타나며 설악산에 초속 37.8m, 강릉에도 초속 26.2m의 돌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풍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확산됐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제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주택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산불이 3단계까지 선언이 됐고요. 헬기라도 떠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강풍의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이 강풍에 부서져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돌풍성 바람이 불다 보니까 헬기가 시동을 못 걸 정도입니다. 임무도 하지도 못하고 초기에 거의 인력 진화에 의해서만 진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도 빨리 됐고 피해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세도 없이 확산하던 산불은 오후 3시 이후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북쪽에 머물던 비구름이 내려와 단비가 내렸고 바람도 약해진 겁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낮은 야산과 구릉지라 인력과 장비 투입이 원활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조경보와 화풍이라 불리는 양단지풍이 겹치며 4월에 악몽이 다시 재현됐지만 예상치 않았던 단비와 진화 자원의 투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규모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제와 어제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까지 올라서 평소의 10배를 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호흡기 질 환자와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황사 발원지에 근접해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대륙의 3분의 1이 온통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황사가 올해 벌써 8번째인데요. 앞으로 몇 번 더 몰아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눈앞에 온통 모래먼지가 자욱합니다. 낮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풍을 타고 양쯔강 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面积是现在统计是370万平方公里，就是我国占我国土面积的1/3还多。 수도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또다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솜털 같은 버드나무 꽃가루 날리는 시기와도 겹쳐 마음껏 숨 한 번 들이켜기 어렵습니다. 我特意把帽子戴上，因为我觉得这个沙尘下来了以后，整个身上都会有这种尘土的这种味道。 올해 벌써 8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문제는 아직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몽골 초원에 바람까지 거세져 올해 황사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预计13号到15号还会有冷空气来袭，给中国北方再度的制造沙尘天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초원에 대형 화재까지 겹쳐 공기는 더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태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과 정부 사이에 소송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앙마이 주민 1,700여 명은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프라윳 짜노차 총리와 국가환경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0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 북부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등 원고 측은 정부가 북부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대응에 실패해 수명이 약 5년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앙마이는 최근 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4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시벨루치 화산 분화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퍼졌습니다. 시벨루치 화산 분화 후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클류치 마을에는 이미 8.5cm가량의 화산재가 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60년 사이 이 마을이 화산 폭발로 입은 가장 큰 피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캄차카 반도에는 상공의 치솟은 화산재로 항공기 운항 위험을 알리는 최고 단계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필터가 없는 청정 방식으로 한 번에 많은 공기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지하철뿐 아니라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는 더욱 나빠집니다.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철로가 마모되며 생긴 먼지가 더해지는데 자연 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는 공기청정기 가동으로 단시간 내에 공기가 정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지하 역사 같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유동인구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없애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청정기 상단의 전극에서 마이너스 성질을 띤 전자가 나와 공기 중의 미세먼지에 달라붙습니다. 마이너스를 띠게 된 미세먼지는 플러스인 청정기 하단에 달라붙고 깨끗한 공기만 통과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존 방식에서처럼 필터가 공기 흐름을 막지 않아 같은 시간당 1.5배 더 많은 공기를 청정합니다. 또 필터는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성능이 떨어지고 주기적인 교체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술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 지하철 공조기의 필터 부위만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 설치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한 역사당 필터 교체 비용이 매년 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거를 500개 역사로 환산하게 되면 매년 25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희가 절감시킬 수 있고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대전 유성온천역 등의 승강장에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하철 열차가 달리는 터널 속에도 설치해 공기질의 변화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기술은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영화관이나 대형 음식점과 같이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 NTIA는 AI의 책임과 관련해 대중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AI 시스템 규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해악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앨런 데이비드슨 NTIA 청장은 합법적, 효율적,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TIA는 의견 수렴 이후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범죄는 강한 중독성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데요. 마약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면 중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경기 성남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 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남 씨는 불과 닷새 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태였고 지난 2018년에도 직접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번 마약에 손댄 사람이 다시 마약을 찾는 건 남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독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 실제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30에서 40%에 이릅니다. 지난 2021년 붙잡힌 마약 재범자 2,300명을 조사해보니 45%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안에 또 검거된 거였고 6개월도 안 돼 다시 적발된 경우도 1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의 초점은 여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마약류 전문 치료보호기관 21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 병상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곳은 드물어서 이 가운데 13곳은 지난해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2곳이 전체 마약 중독 치료의 97%를 도맡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질적인 치료 보호가 가능한 곳은
이 두 군데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치료재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재범률이 줄고 중국적으로는 마약사범도 주는 하나의 이제 트랙을 국민의 인식이나 각도가 좀 달라져야 치료 재활 예산이 늘고. 최근 들어 연령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 사범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치료 보호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 원대에 머물러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중국에서 8톤 규모의 가공식품을 밀수해 유통한 30대가 관세청의 덜미를 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부 중국산 식품엔 방부제가 너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가구점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니 비밀 창고. 가득 있네. 여기 다 있구나. 중국에서 밀수된 햄과 소시지, 육포, 빵, 과자 등 17개 품목 가공식품이 무려 8톤 규모로 쌓여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수입하려던 중국산 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부적합 통보를 내리자 본인이 쓸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위장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용하여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에 2,500여 회에 걸쳐 불법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 통관 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가족과 지인명이 14개와 국내 주소 30여 개로 세관 단속을 피해 2만 3천 개, 2억 7천만 원어치를 밀수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에 절대로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입니다. 일부 중국에서 들여온 빵과 과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한 결과 방부제가 과도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세관은 불법 수입 식품으로 의심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지역번호 없이 125번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내놓은 새로운 커피 음료가 배변을 촉진한다는 당혹스러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일 미국 CNN에 따르면 올리브유가 들어간 스타벅스의 새 음료 올레아토를 마시고 화장실에 들락거리게 됐다는 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바리스타는 스타벅스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우리 팀의 절반이 어제 시음을 했는데 일부는 결국 화장실을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트위터에도 스타벅스의 새 음료 올레아토가 복통을 일으킨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조선시대 천문의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해석해 과거 우리의 놀라운 천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구과학을 중등 교육 과정으로 개설해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세상을 열어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천문을 밝힌 천문학 교육의 선구자 유경로 박사인데요.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과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